자, 오늘 3월 2일, 3월의 첫 거래일 마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장 초에는 그래 나쁘지 않았는데 장 후반이 갈수록 좀 재미가 없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장 초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일단 중국의 PMI 지수가 잘 나왔죠. 중국 PMI 지수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은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 코로나 때 봉쇄했을 때는 계속 떨어집니다. PMI 지수라는 게 구매자 관리 지수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제조업 분야에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구매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떨까요? 라고 물어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이 기준점이고 50보다 좋으면은 경기가 좋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위드 코로나 한 이후에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 시장도 탄탄했고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환율도 좀 올라오고 미국 지수 선물이 좀 빠졌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이 현재 구간 0.73%, 나스닥 기준으로 0.72%이 정도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튀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1309원인데 1309원인데 이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거는 역의 환율이거든요. 장중에는 1315원이었어요. 1315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1309원까지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1315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후반 가면서 밀렸고 다행인 거는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 외국인들의 수급은 견조하다. 현재는 외국인들 수급은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환율이 지금 튀고 있는 점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 1309원이고, 얼마 전까지는 120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1100원대는 못 가고, 지금 1300원대 다시 돌아오면서, 환율이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좀 밀리는 모습들을 장 후반에 보여줬다고 보는데, 장 후반에 밀릴 때 보시면 주 매도 주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조금 던졌고 특히 금융투자에서 좀 던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개인이 많이 던졌죠. 개인이 많이 던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기관 외국인들이 좀 던지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600억대 정도 던졌고 코스피에서는 오히려 5천억 정도 넘게 샀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외국인 주술급 주체인 외국인들은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코스닥이 빠르게 올라오고 코스피가 못 올라갔다 보니까 양시장 휘맞추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코스닥에서 최근에 반등이 있었는데 사실 면면을 따져보면은 좀 억울하긴 해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왜냐 그러냐면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시중 상위주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왔고 AI나 로봇 관련주들이 좀 끌고 올라온 거지 전반적인 종목들이 올라오지는 못했거든요. 몇 종목 몇 섹터들만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지 사실 지수 대비해가지고 개별 종목들이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코스닥은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빠졌고 못 올라온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2,400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어쨌든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2,400에서 2,500 정도의 박스권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상승기에도 그 정도 박스권 3개월 정도는 유지됐었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죠. 그 정도 강세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박스권이 나온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짧은 박스권을 그리다가 한번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가 뭘까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완화하는 스탠스 이번에 3월 22일 날 FOMC 있잖아요. 그때 일단은 베이비 스텝을 해야겠죠. 25bp를 해야 되겠죠. 하고 나서 파월이 좋은 이야기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플러스 지금 미국에서 바라는 거는 금리는 잡히는데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는 좋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경기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지금 미국의 제조업 관리에서 PMI 지수인데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보면은 미국 경기는 아직도 튼튼하다. 그것도 사실 계속 50 이상이 있었어요. 50 이상 있었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래도 튼튼하고 제조업이 튼튼하다라고 구매자들이 판단을 하고, 사실 지금 최근 한 3개월, 4개월 동안 50 밑으로 떨어졌지만 추세는 지금 반전하고 있다는 것들은 경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시장은 호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재밌는 건 한국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안 나와요. 한국 제주 문제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한국이에요. 한국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PMI 지수가 그 네이버에서 저런 식으로 차트 차트로 안 나오고, 보시면은 2022년에 좋았다가 중순 초중순에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지금도 48점 얼마거든요. 48.5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지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도 올라오고 있고, 미국도 최근에 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지만 추세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50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최대 올라갔던 게 49까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 지금 미국 시장에, 제 생각은 올해는 미국 시장 힘으로 또 중국 시장 힘으로 우리가 거기에 딸려가서 3천 임금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나락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최대한 먹어야 돼요. 최대한 먹고 내려올 때 역배팅을 해서 인버스로 계좌를 지킨 다음에 나중에 찐방문 나올 때 다시 한번 포지션 변경을 하는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죠. 그거는 지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 특히 전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 정권이 중국하고 관계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항 감정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중국에 대한 그 수출도 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가 지금 3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번에 1월 달에 나온 지표는 지금 1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대중 수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점들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중국 경기가 좋은데 중국 경기가 좋은 것을 우리나라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면밀하게 보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역배팅을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어쨌든 간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 올라갈 때 같이 동반 상승을 할 때 최대한 수익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포지션 변경을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